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뭐 할까?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그냥 어, 우리 간단히 잠시 우리 뭐 명상 한번 해볼까요? 명상. 자, 편안하게 어디 기대실 때 있으면 더 좋고요. 어, 저도 의자에 음, 기대고 편안하게 이완하시고 이런 것도 하나 준비했어요. 띵샷.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어, 분주했던 생각을 잠시 멈추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주변에 자기 자신이 제일 이제 어, 제일 쉽게 인식되는 게 지각되는 게 자기 몸이잖아요. 그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 가장 손쉬운 명상법이 이 몸을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뭐 힘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지금 이게 현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현존을 한다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이건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것도 이게 행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에는 참 미묘한 건데 좌우지간 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몸을 하나의 앵커 닻으로 삼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머무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몸에 대한 알아차림 속에 있을 때는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은 없지만 의식은 성성하게 깨어 있다. 여기엔 특별한 감정이나 특별한 생각은 없을 겁니다. 특별한 감정이나 특별한 생각은 서로 의지에 있거든요. 감정이 있으면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감정도 따라붙어요. 굳이 말하자면 약간 중립적인 이도 저도 아닌 느낌, 텅 빈 느낌, 내용이 없는 의식 상태, 자연스러움, 존재함, 그리고 이게 깨어 있음이고, 그다음 살아 있음이, 살아 있다는 느낌, 나라는 느낌, 모든 느낌과 생각의 근본 바탕, 활짝 열려 있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열려 있음의 느낌. 편안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자, 이 띵샤가 쨍 하고 울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대한민국 부산 여기 남산동 어느 원룸 오피스텔에서 띵샤가 띵 울렸는데 아마 그 소리는 각자의 그 목전 서로 공간과 시간이 지금 다르잖아요. 참 재밌죠? 예? 지금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현존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나의 뭐라고 이제 마치 어떤 한 일 개인의 개체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지금 모든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부산은 지금 아침이고 어디 유럽은 지금 새벽이고 뭐 미대륙은 아마 저녁 때쯤일 거예요. 공간도 전혀 다르죠. 예. 하지만 항상 그 모양에 따른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나라는 이 가장 직접적인 이 경험, 가장 즉각적인 경험, 예. 다이렉트 앤 인스턴트, 예. 바로 지금이라는 이 경험이에요. 이거는 어떤 표현을 하기 이전에 그냥 스스로 그러함, 그냥 저절로 그러함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이니까 그냥 뉴트럴한 거예요. 그냥 뭐 그냥 그래요. 그래.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 모든 동서고금의 전통에서 말하는 진리의 본질이에요. 예. 인간과 세계의 본질이 이거예요. 지금 이 살아있음, 이 깨어있음, 이 의식하고 있음. 나라는 개체도 이 깨어있고 의식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으로 의식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 자체예요. 예. 이게 모든 그 영적 전통에서 말하는 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를 각자 분리된 개체라고 느끼고 있지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나와 타인들 그다음에 다른 시공간들은 여기에서만 지각되고 인식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따로 있다라고 분별하는 건데 그 모든 따로 있는 천차만별 그 다양성 그 다수성이 그냥 이 단일성 이 동일성 이건 둘이 없어요. 그냥 이 존재,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전체인데 전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전체 속의 일부로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바로 그대로 이 전체예요. 전체. 모든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이 전체성 속에서 그냥 우리 한국어에 보면 원흉이란 말이 있거든요. 원흉이 둥글 원자에 녹아들 녹는다는 뜻인데 두루 그냥 한바탕으로 녹아있다라는 표현을 원흉하다고 하는 거예요. 원흉하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개별성과 개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 단일한 거, 동일하고 단일하고 전일한 거, 영어로 표현하면 토탈리티, 그 이 전체성, 전일성, 따로 있으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따로 있는 이 미묘한 예.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예. 다만 자기가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만 있죠. 그걸 깨우친 사람과 깨우치지 못한 사람만 있지 이걸 의식하지 못하거나 이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예. 가장 단순한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저는 뭐 특별히 루퍼트 아까 그 우리 한국에서 출간된 이 책 일부분은 제가 조금 예, 좀 준비한 건 있는데 이 시간에 혹시 뭐 대화 나눌 만한 거 있으면 아니면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없어요? 뭐 아니면 요즘 뭐 그동안 한 달 사이에 뭐 어떤 공부에 무슨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응? 아하. 선생님, 제가 네, 이제 그 3월 총각 네, 그때 이제 그 전에 선생님하고 톡하고 음, 제가 공부가 네, 이제
공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와장창 그게 내려졌거든요. 네.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음, 저희 아이 모바일 청첩장이 카톡으로 왔는데 네. 그걸 보다가 있잖아요. 네. 그거 보다가 이제 좀 갑자기 탁 멈추면서 하여튼 그게 조금 그 청첩장이 조금 내가 보기 좀 싫은 사진을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좀 노출이 좀 심해가지고 내가 네. 어, 싫은 느낌이 딱 나는데 네. 그 분별이 딱 멈추면서 이게 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이거야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선생님이 손떡 눌러주는 게 그게 다더라고요. 그 전에 뭐 따로 있었어요? 뭐가? 아니요,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인식을 못했죠. 음. 그 선생님 계속 수업하고 이래도 근데 이제 이게 공간을 좀 드러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참 결국 우리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부산에서 저랑 같이 공부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처럼 만나지도 못하고 물리적인 시공간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국은 뭐냐면 어, 공부는 본인 스스로 하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공부 자체예요. 자기의 현 존재, 지금 자기가 바로 지금 자기라고 하고 드러나고 있는 이게 전부 다라는 게 가르침이에요. 무슨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자꾸 오고 가는 경험의 내용물이나 특별한 경험에 잘 속아요. 그게 음, 환영임을 몰라요. 우리가 음,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건 환영이에요, 환영. 음,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무상고무아예요. 모든 경험의 내용물은 무상고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집착이 가능한 거예요, 무집착. 그게 열반이에요. 예.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활짝 열려있는 상태인데 그게 놀랍게도 지금의 우리의 기본 상태예요. 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몸이라고 자꾸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왜곡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이 한 물질 덩어리, 경험의 덩어리를 나라고 여기고 여기에 기반해서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이분법적이고 차별적인 경험이 가능한데 거기서 약간만 벗어나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몸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 그때 몸을 알아차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몸이 대상임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그 자체. 몸도 대상이더라고요. 네, 절약하는 게 경험되는 대상이 그렇죠. 완전히 예, 예. 근데 우리는 그 경험되는 걸 계속 경험하는 주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쵸 네. 착각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예, 경험하는 주체인데 주체가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대상, 모든 현상은 무상고 무아예요. 내 몸도 마음도 무상고 무아예요. 그래 예, 오온이 개공이라는 소리가 그거고 예, 몸은 계속 변하고 마음도 계속 변하고 느낌도 계속 변하고 감정도 계속 변해요. 그래서 고정된 나라고 할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의 자아 정체성,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고정된 상, 나는 이런 사람 내지는 어떤 사람이라는 상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관념은 그렇게 고정된 관념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물질적 현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일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처럼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만족이나 갈등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말한 팔정도 정견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이것은 나와 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와 내 것이라면 나의 의지나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절대 이것은 내 말, 내 의지를 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건 나와 내 것이 아니라고 그걸 철견, 사무치게 빼뚫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치게 빼뚫어 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보면은 모든 게 알아차려진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네, 알아차림 그 자체는 알아차려지지가 않아요. 루퍼트가 네, 끊임없이 말하는 being aware, being aware라고 하는 건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차림 그 자체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폐가 있어요. 존재하라 말이 안 돼요. 존재는 명령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뭡니까? 모든 유의적 조작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st in peace. 그냥 쉬어라. 그냥 멈춰라. 그러면 바로 그거다. 이게 선의 가장 지극한 가르침이에요. 무심하면 즉 구경이다. 황벽선사 어록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그치기만 하면, 마음을 그치면 그대로 최후의 깨달음이다. 이게. 더 이상 없는 깨달음, 부처님의 완벽한 깨달음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깨달음이란 어떤 말에 속고 그래가지고 어떤 신비한 경험 내지는 특이한 어떤 상태라고 자꾸 그런 망념을 하는 거예요. 설사 그런 상태가 나타날지라도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환영이라니까. 본래 있었던 게 진리란 말이에요. 본래 있었던 거. 그렇죠. 예. 본래 그러니까 있었던 본래 게.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네,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인 존재 경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거는 새롭게 경험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건 늘 있었던 거야. 그게 네, 이게 ever present. 네. 늘 항존하고 있는 변함없이 늘 있었던 건 뭐냐? 왜 이게 변함이 없냐면 이건 과거와 미래가 없거든요. 영원한 현재. ever present.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없는 자리가 이게 진리죠. 이미 우리는 진리의 자리에 도달했고 그래서 여기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딴 데 갈 수가 없어. 우리가 과거나 미래라고 우리가 분별하지만 과거 미래를 경험해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를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를 살 수 있는 인간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런 꿈을 꾸지. 지금 여기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여기 늘 변함없는 이 아까 우리가 잠시 생각을 쉬고 멈추면 그 상태에 있어요. 그 텅 빈 허공에 날씨가 지금 안개 끼고 비 오고 있어요. 부산은. 아마 내일쯤은 개일 거예요. 기후가 변하듯이 하지만 기후는 내용물이잖아. 습하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내용물 우리가 지각할 수 있죠. 그 촉촉함, 메마름, 추위, 따뜻함 그것들은 내용이라니까 우리 감정이나 느낌, 정서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기후 현상이 일어나는 그 스페이스, 그 허공 자체는 근데 허공이란 건 어떤 내용물이 아니에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물을 그냥 받아들여요. 저항이 없다니까. 갈등이 없다니까. 그것들은 인연따라 날씨는 기후 변화는 기후 조건은 그냥 인연따라 맑았다, 뭐 흐렸다, 개었다, 뭐 해가 떴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지만 이 스페이스는 젖은 적도 없고 마른 적도 없고 밝은 적도 없고 어두웠던 적이 없어요. 우리의 가장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이 살아있는 의식에 의해서 모든 게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각돼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육체에 대한 지각이거든요. 알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의식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의식되는 어떤 한 대상을 우리는 그냥 이걸 나라고 그냥 분별한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의식되니까 이게 지각하고 인식하는 주체인 나겠거니라고 딱 이걸 분별하니까 뭐냐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 내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런 마법이 펼쳐진다니까. 그게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예. 그 이원성이 그렇게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로만 나뉘냐? 아닙니다. 이 둘이 천차만별로 나뉘는 거예요. 천차만별로. 예. 예를 들면 여기에 띵샤가 있는데 이걸 띵샤다 하는 순간 이 모양과 형태를 제외한 모든 것은 띵샤 아닌 것이 돼요. 이게 마우스라고 하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 마우스 아닌 게 돼요. 그러면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천차만별. 예. 이게 멀티플러시티, 다양성.
엄청난 다수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건 이 대상이건 실제로 뭡니까? 그냥 의식이잖아요. 의식. 알아차림이잖아. 네.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거지 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잠들면 몸이라고 하는 알아차림의 대상은 사라지지만 알아차림이 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사라졌다면 몸이 사라졌던 걸 어떻게 알아? 이 띵샤도 뭡니까? 띵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쇠조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쇠조각이다, 차갑다, 무겁다, 소리가 난다. 이건 무게가 얼마다 라는 의식이 있을 뿐이에요. 의식이. 그래서 불교 철학에서 뭐 만법 유식이다. 모든 현상, 모든 존재는 의식일 뿐이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유식 무경이란 말이 있어요. 오직 의식만 있지 객관 대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 같지만 지금 나와 세계의 존재의 그 기본 그 기반이 뭐냐면 그 토대가 뭐냐면 바로 이 의식이에요. 말로는 의식이야. 하지만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그런 말을 써요. Only this, just this. 그냥 이것일 뿐이야. 근데 이것이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부지.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전부라고 하는 음. 거예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봐요. 우리의 의심이나 의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이루어졌나요? 결국 생각, 관념이고 우리는 네. 그 생각과 관념을 알아요. 아니까 내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의문을 자기의 의문, 자기의 것 내지는 자기 자신이라고 동일시를 해버려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 의문을 알고 있는 것이지. 네. 의문은 이 공간 속에 나타난 또 다른 구름 한 조각, 기후현상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의식의 대양, 오션이란 말이에요. 예? 오션 오브 어웨어니스라. 거기서 하나의 웨이브, 물결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이 오션을, 그 물결은 이 바다를 떠난 게 아니에요. 예? 그 의문도 이 의식을 떠나 있지 않잖아요. 경험해 보세요. 의식 속에, 공간 속에 네. 구름과 안개가 드러나듯이 네. 의식 안에 모든 경험 내용물이 네. 출현하고 사라지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사라지는가 중요해요.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이거. Be made of.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이것뿐이잖아요. 네. 유일하게 지금 이 순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의식의 의식. 말로 하자면 의식이고 네. 그냥 굳이 직접적인 표현하자면 경험은 의식이죠. 예, 예. 직접 경험하자면 그냥 이 경험 가운데 있어요. 예. 지금 나를 그냥 의식하고 있음이 이 띵샤를 의식하고 있어요. 예. 마우스를 의식하고 있고 내 발바닥의 간지러움을 의식하고 있고 저 바깥의 비의 풍경을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시적인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생기 연기라고 하거든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건 연기에 손을 이렇게 비비면 열감이 일어나는 것도 이게 이건 따뜻해라고 우리가 분별하고 분명히 경험돼서 이걸 실체시하지만 인연이 딱 펼쳐지면 그 따뜻함은 어디로 갔죠? 어디서 나타났다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이게 공술의 공수고란 말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의 경험은 꿈 같고 환상 같은 거. 왜? 인연 조건에 따라 경험됐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경험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경험했지만 존재하진 않았다. 이게 네. 공이에요, 공. 네. 그래서 꿈 같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네. 꿈을 경험했어요. 꿈속에 나와 세계를 경험했지만 깨고 나면 그 기억의 잔상, 경험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남아있지만 그 경험의 실체, 꿈속에 나도 존재한 적 없고 꿈속의 세계도 존재한 적 없고 그 나와 꿈속의 세계 속에 모든 어떤 삶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실제로는 경험했지만 존재하진 않았다. 이거.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집착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라진대요. 무상고 무아라고. 네. 그러니까 집착 없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인생의 쓰고 단맛. 그 위트니 휴스턴의
bittersweet memory. 예. 별거 있나요? 그냥 어떨 때는 달콤했고 어떨 때는 씁쓸했지. 근데 지금 이게 이 선문에 보면 몰잠이란 말이 나와요. 몰잠이. 자자가 우리 자양분 그 뭐라고 하죠? 너추어? 뭐? 그 양분 그 그다 미는 맛이에요. 맛 테이스트. 그러니까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경험을 아무 영양가도 없고 아무 맛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예. 이게 이게 그 고락 중도 우페카 우리 아주 이 중립적이고 평정한 상태를 딱 정확히 가리키는 말이 아무 맛이 없다. 상수 멸진이란 것도 마찬가지. 느낌과 생각이 소멸된 선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에서 이걸 우리의 불성 내지는 우리의 본성, 자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선문에서. 이게 이 우페카, 이 몰자미 상태가 우리의 기본 상태거든요. 이 기본 상태에서 인연에 따라 마치 이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텅 빈 백지 같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도예요. 어떤 대립 이원성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서 어떨 땐 춥고 어떨 땐 덥고 어떨 땐 알고 어떨 땐 모르고 어떨 땐 있고 어떨 땐 없고 모든 이분법 모든 대립상들이 여기서만 경험돼요. 근데 그것은 실제가 아닌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그런 경험되는 것을 실제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나도 실제가 되고 세계도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또는 세계, 나와 나 아닌 것에 집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것의 속성이 무상고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피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건강하고 권력이 많고 부자여도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데워 먹었어요. 나와 세계는 끊임없이 무상이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고 어디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걸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우리가 어떤 집착,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의 집착하는 만큼 고통스럽거든요. 예? 똑같이 뭐 하다못해 무릎팍이까지는 거, 예? 무릎팍까지는 고통, 이거 육체적, 신체적 고통이지만 이게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안 그래요. 옆 사람이 넘어져서 무릎팍까진 건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지. 나는 그걸 못 느끼잖아. 옆 사람이 무릎팍까진 거 난 고통을 못 느끼니까 나는 당연히 고통스럽지 않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봐요. 똑같이 몸은 분리돼 있지만 내 자식이 엎어져서 무릎팍까지면 그때 어떨까요? 옆집 아저씨 무릎팍까진 거하고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집착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아이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기르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상처 입어봐요. 거기서 근데 내가 다치면 아주 직접적이죠.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똑같은 건데도 우리는 집착의 농도, 집착의 정도에 따라 고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고통이라는 건 존재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나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통스러워. 그게 나로부터 가깝다는 게 뭐냐면 집착의 강도예요. 우리는 천하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집착해요. 그 다음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만큼 집착해요. 우리 농담에 보면은 한국식 농담 이게 외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래요. 저 집안에서 제일 권력 서열을 정할 때 최고 권력이 이제 그 와이프, 아내예요. 두 번째가 자식, 세 번째가 뭔 줄 알아요? 개. 네? 개. 개. 네 번째가 남편. 제일 끄트머리예요, 제일 끄트머리. 예. 그러니까 애가 아프다고 하면 아이고 엄마가 그래요. 그다음에 반려견 아프다면 들고 동물병원 간다니까. 남편이 아프다면 약 사 먹어. 참어.
뭐 농담이었고요. 집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건 참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이야기죠.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예, 자꾸 멀리서 찾는다니까. 계속 웃었어요. 그 선생님 손등 눌러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제가 손등 처음이자 눌러주는 마지막 게 손등 그게 누르기 끝이 전을 이걸 가르쳐 예, 주려고 예, 예. 억지로 누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건 느낌이 끝이네. 없으니까 네. 백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백지 위에 점을 찍는 거다 이거. 예, 여기 예. 백지가 있어요. 네. 외국에도 공사장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공사장에는 이제 새로 건물하고 깨끗한 유리를 건물에다 끼워 놓잖아요. 그럼 혹시나 사람들이 유리를 못 보고 부딪힐까 봐 거기다 일부러 엑스표를 쳐놔요. 새 유리에다가. 그래 건물이 완공되면 그 엑스표를 지워요. 그게 뭐냐면 유리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다 낙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선 전통의 화두 있잖아요. 무, 마상근. 그게 유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X표예요. 그러니까 X표가 3cm X표든 10cm X표든 노란색 X표든 빨간색 X표든 그 X표에는 의미가 없고 유리를 가리키려는 거야. 그러니까 무, 마삼근, 정전백수자 거기엔 뜻이 없어요. 왜냐면 무를 통해서 그 유리창 같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리는 안 보이니까 X표를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X표를 통해서 유리를 보라는 소리예요. 무를 통해서 이 마음, 의식을 자각하라는 소리야. 지금 무 할 때, 무가 경험될 때 우리는 무만 경험되는 줄 알아. 하얀 그 도화지에다 점을 찍으면 점만 있는 줄 알아. 점보다 무한히 넓은 백지가 있는데도. 근데 우리는 딱 그렇게 그게 분별이에요. 선택적 주의질증. 초이스를 한다니까. 크리슈나 아무르티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초이스리스 어웨어니스라고 했어요. 선택이 없는 의식, 자각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저절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걸 쫓아가지만 않고 그 생각을 쉬면 그냥 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 본성은 본래 완벽하다고요. 이게 티베트에서 말하는 족첸이에요. Great Perfection. 대원만 대구경. 이미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노력해서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쉬는 거다. 그 노력을 쉬는데 비결이 있다. 그래, 네, 비틀즈도 그랬잖아. 네? X표 제 어, 말 들리세요? 네. X표가 있고 창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X표가 작게 느껴질 때도 있고 크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 X표를 처음 봐가지고 X표라는 게 있었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선생님이 주로 말씀하실 때 강조하시는 거는 자꾸 그건 X표니까 창문을 보라고를 음, 주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또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X표를 일단 보라고 거기 X표 있다는 것들을 보라고도 또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근데 완전 반대잖아요. X표를 그래서 보라는 거야. 아니면 X표를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X표를 보는 게 중요하고 X표를 한번 봤으면 X표 넘어 있는 그냥 창문이 거기 있다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정말 헷갈리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 말하는 것도 헷갈리는지 음,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헷갈리고 근데 있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X표가,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X표가 뭐 작게 느껴질 때도 있고,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네, 저는 그렇거든요. 그냥 어, 지금도 뭐 명상할 때는, 음, 아,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음,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랬다, 저건 그렇죠. 저랬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는 좀 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아도 알고, 커도 알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는 좀 이제 없다고 느껴지는 거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어디 갔어? 막 되게 뭐가 끊겼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음, 그냥 감각적으로도 뭐 하여튼간 이런 상태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그거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X표를 통해서 유리를 아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 X표하고 유리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죠. 설명하자니까 유리에다가 쓴 X표라고 했지만 실제로 뭐냐면 X표를 인식할 때 벌써 우리는 유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미묘한 관점의 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점만 우리가 도화지에 찍은 점을 볼 때 도화지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예? 그게 뭐라고 할까? 그게 그걸 이제 그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왜냐하면 이미 보고 있어요. 이미 보고 있어. 근데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 뭐냐면 그렇게 분별되는 것에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표가 맞아, 저 X표가 맞아. 어떨 땐 요 X표인데, 어떨 땐 저 X표네? 라고 자꾸 유리는 변함없이 그 의식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느껴지는 거기서 우리가 한참 헤매이다가 잠시 그러니까 손등을 눌러주는 게 뭐냐면 이 X표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X표를 통해서 이 자리를 딱 알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처럼 어떤 미묘한 어떤 감각이나 그러니까 X표의 변화에 너무 연연한다 이 말이에요. X표의 변화에 너무 주의가 글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주의를 X표와 동시에 또는 그게 X표의 본질인데 그것들은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이 X표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유리라고 빗대고 있는 이 자리는 나타나지도 사라지도 않고 절대 불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를 이 공부를 이제 이 공부를 좀 뭐라고 표현해? 이 공부가 이 순탄하게 못 나가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래 맞아 그래 이거 그래 뭐 이거 뭐 유리창 같은 거 의식 좋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 이거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거대한 X표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이거 입장에서 자꾸 유리를 이뤄요. 지가 유리 자체라는 사실을 여전히 미묘한 분리가 있다고. 이 입장에서 이걸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분명한데도 이런 거야. 우리의 구체적인 느낌. 그게 뭐냐? 자기가 엑스페. 그래서 처음엔 이걸 하다가 제가 15도 얘기 자꾸 하잖아요. 15도가 그거예요. 소로 상징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소처럼 모양이 있거나 형성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소인 것처럼 이렇게 이 진리를 알아요. 그러다가 이거 그런 게 아니네. 어떤 느낌이 있거나 어떤 상태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네 하면서 이게 X표인데 이 X표가 사라져. 텅 비었어. 근데도 이거 있어. 이건 뭐지? 그래서 이게 사라져야지 이제 이렇게 공부의 방향이 돌아온다고. 네. 그러면서 하면서 이것도 그러면서 이것도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라진다는 게 어떤 대상이 있다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 경험되는 모든 것은 꿈 같고 환상 같다. 본질이 본래 비었다. 그게 무아의 참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경험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라는 경험은 있어요. 근데 경험이 된다고 해서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꿰뚫어. 그게 정견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까지 이것을 실체시하면 나와 주관과 객관을 실체시하면서 생겼던 그 잘못된 그 견해, 생각이 바뀐 그러니까 정견, 정어, 정사요 이런 식으로 팔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바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신이 발견한 이 안목에 따라 우리는 결국 경험 속에서 살거든요. 삶은 경험의 흐름이니까 이 경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살아나가고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도노 점수의 길이에요. 문득 이 이치를 깨치고 이 깨친 이치의 입장에서 우리의 현상적인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단박에 하루아침에 이게 쫙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저는 컴퓨터 잘 모르는데 컴퓨터 시스템을 아마 바꾸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그럼 모르긴 몰라도 작업 기간이 꽤 길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그 체계를 다른 식으로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간의 버그가 날 수도 있고 시스템 셧다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오래된 작업 기간을 걸쳐서 그게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연습 삼아 막 돌려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제 과거의 그 시스템 구 버전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고 새로운 버전의 시스템으로 이제 모든 작업을 기존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편리하게 하는 그런 식의 빗댈 수 있는 게 이게 도너 점수의 길이에요. 그래 비록 이치를 알았다 하지만 그 이치가 완전하게 자기 모든 삶의 경험의 영역 속까지 다 미쳐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공부가 되고 그래서 이 선문에서는 특별히 명상을 권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명상이라고 하는 건 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의식 의식의 변화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의식의 변성 상태예요. 이게 어떤 그 좀 나쁘게 말하면 조작된 상태라서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어떤 상태든 집착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차라리 주로 이제 명상을 하려면 일하면서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 기다리면서 예. 무료하게 서 있는 그 순간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냥 내가 생각 쉬면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알아차림 자각이 있어요. 그게 X표를 딱 보는 거거든요. 이 몸이 X표예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우리의 주소, 진짜 우리의 주소, 우리의 어드레스, 우리 로케이션은 지금 여기예요. 그래서 그 바로 X표를 발견한 거기에 유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몸을 알아차리면 거기에 이거는 변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변하는 대상이 변함없는 자각 그 자체예요. 그 자각이란 걸 또 대상으로 또 다른 헛된 X표를 또 그리는 게 아니라 X표는 하나만 있으면 유리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아. 그러니까 탁 하면은 그냥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원하는 거 뭐냐면 대상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든데 자꾸 거듭거듭 이 맛대가리 없고 양분이 없는 것을 거듭거듭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이 맛이구나 알아본다고요. 처음엔 아무 맛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어서 이건 뭐야. 그래서 우리의 익숙했던 미묘한 인연 따라 나타나는 어떤 감정 상태나 의식 상태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랫동안 어떤 다른 수행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사람이 그냥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그래 하고 발견하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길이다. 근데 오히려 쉽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되면 그래서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꾸준히 하기가 좀 어려운 건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우리의 그 아까 말했던 초이스하기 좋아하는 대상을 쫓기 좋아하는 우리 의식은 뭐 또 다른 게 없나라고 이제 또 대상을 쫓아요. 그냥 이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말했지 시부도식으로 말하면 소도 사라지고 나도 소의 본성도 텅 비었고 그 소를 잡은 나의 본성도 텅 비었다는 사실을 깨치기까지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버전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과거 버전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기다려. 계속 그 윈도우 업데이트 할 때 막 뱅글뱅글 네. 뭐 돌아가는 것처럼 지루하니까 A 안 해. 업데이트 안 해. 다시 9버전으로 돌아간다. 예. 그럴 가능성이 허다하다 이거예요. 그래 괴롭고 귀찮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어 공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루한 과정이에요. 지루한 과정.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가끔 컴퓨터가 저절로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도 하고 우리 몸과 마음에 그럴 때 심신에 약간의 부조화나 변화 상태가 와요. 요번에 저, 예, 저는 2월 말에
명상을 다녀왔었거든요. 윗바사나 음, 이제 하는데 다녀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명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들어가서 여러 번 벌써 해가지고 이제 여러 번째 갔는데 근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가가지고 음, 무슨 문제가 있었었냐면 저는 처음 두 번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변화하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기부여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약간 영화의 엔딩을 봤는데 뭐 어딜 가려고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괴로웠어요, 사실.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집에 그냥 집에 올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결론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결론은 그런데 그냥 기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과 이 캐릭터와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물론 그러니까 의식 어 이 캐릭터가 그 의식이 아니잖아요. 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캐릭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캐릭터가 의식이고 의식이고 캐릭터예요. 그걸 탐구해 음, 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예. 진정한 자아 탐구가 시작돼요. 진짜 나는 뭔가 탐구하는 거예요. 이 캐릭터 말 그대로 이건 캐릭터예요. 근데 봐요. 우리는 캐릭터 그러니까요. 이게 캐릭터가 어떻게 의식이에요? 캐릭터 자 의식이 아니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캐릭터는 잠깐 천천히. 예. 자, 그 성훈 씨가 말하는 캐릭터는 뭐예요, 그러면? 이 인물이죠. 성군이라는 아, 이 인물, 에고, 제가 말하는 아. 거는 저의 에고. 그건 자, 존재하는 잠깐. 거잖아요. 천천히, 네. 천천히. 에고라고 했잖아요. 에고를 보여주세요. 있다면. 이건 젠 스타일이거든요. 자,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여줘 하죠. 그러면 본인은 근데 본인에겐 분명히 에고가 있죠. 저한테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저를 거기서 보는 거죠. 시작하다니까요. 그 네네. 에고를 네. 지금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에고를 경험하고 있어요? 에고를 경험하고 지금, 응? 아니요? 경험하시네. 자, 아니요. 봐요. 즉 뭐냐면 에고는 무언가에 의해서 경험돼야 돼. 뭔가에 의해서 의식돼야만 존재해요. 그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알죠. 아, 아. 그거가, 네.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있는 것 같아. 그게 아직 뭐냐? 이 깨달음이 삶의 모든 경험 영역에 다 사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을 기반으로 공부한 사람이라 선의 용어를 말씀인데 선에서도 한 뭉치를 이룬다 그래요. 한 뭉치. 타성 일편.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전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외가 있으면 그게 뭐 분열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따로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뭐 의식이 전부다 할지라도 그게 그냥 그건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자신의 전 영역에서 그게 전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에 대해 돈이 깨달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수행을 그만두게 되는 거야. 그 우리가 수행하고 어떤 노력을 취하는 데는 분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종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한 수단이 수행이에요. 근데 분리감이 사라지면 수행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아닌 게 있어야지. 일체처 모든 경험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숨 쉬고 숨 들이마시는 게 수행이고 컵을 들어서 차 마시는 게 수행이고 그래서 선에 이런
그런 격언이 있어요. 신통묘용이란 건 물 깊고 나무하는 거다. 예전에 우리 농촌 스타일의 사람 있잖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아우디를 몰고 직장에 가서 스타벅스 마시는 게 이게 깨달음이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게 깨달음이고 저 크레딧 카드로 물건 긋는 게 이게 도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좌선을 한다고 일정한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일주일씩 앉아 있는 거나 근데 월화수목금토 배치되지 않아요. 그래도 저도 공감해요. 저 당연하죠. 네. 당연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거죠. 음, 그거랑 배치 아까 그 말하고 지금 이 말하고 배치가 예, 되지 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캐릭터하고 그거하고 둘이 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둘이 있게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예, 그렇지만 진짜 뭐냐 그러면 둘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고 이거죠. 선생님도 저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내가 막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임을 알아요. 음, 그거임을 알아요. 그럼에도 이 캐릭터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 선생님은 다르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그렇죠. 캐릭터 어떻게 근데 이 캐릭터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거지. 이것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캐릭터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뭔 말이냐면 빛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죠. 그것도 네.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닌데 유일한 실제로 존재하는 건 빛인데 빛에 그렇죠. 의해서 그림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네. 빛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캐릭터는 여기에 의지해 있고 캐릭터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닌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처음으로 뚜렷하게 자각할 때 아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막 울고 웃고 동시에 네. 난리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쇼킹하잖아요. 음, 이렇게 몰랐나?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았지? 이거가 순간, 진짜 순간에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그, 그러면서 점점 더 가까이. 그, 음, 음,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이걸 말로 어떻게 돼? 지금 이 상태라고 하는 게 시간이 한 10여 년, 십수년 지나서 뭐가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경험의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 경험을 보는 방식 내지는 해석하는 방식이 이 경험의 내용은 똑같아요. 때리면 아프고 편안하면 즐겁고 이건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내용물이 바뀐 게 아니라고. 근데 그 내용 이걸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거의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야 되죠. 그 시간 동안 경험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 경험을 보는 관점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했던 아까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구 버전의 그 연산으로 이 경험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류도 많고 조금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아까 그래 모든 게 의식이야. 모든 건 이거야. 그 자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느낀 감정이거든요.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몸인 것 같고 나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느낌이거든요. 그것이 오랫동안 됐어요. 그래서 미묘한 분리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와 목동이란 분리감. 그래, 이게 진리인 것 같아. 하지만 이 진리를 마주하고 있는 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쌍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리라고 하는 게 어떤 미미한 느낌도 아니고 이전까지는 어떤 의식의 상태인 줄 알아서 그걸 미약하게나마 잡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태가 이 상태야 하면서 이거 성성해 아니면 고요해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과 그것 아닌 게 있게 돼.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 여기에 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미묘한 분리감이 또 하면서 어느 순간 그게 2번, 3번 깨달음이 반복된다는 게 뭐냐면 계속 깨어난다는 게 뭐냐면 일정한 의식의 상태가 아니구나 하면서 어떤 대상에 집중돼 있던 그 의식이 의식 자체로 갑자기 싹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예? 영화가 루퍼트 스타일은 이거예요. 영화가 펼쳐지고 있는데 영화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면서 그 이미지의 근본 바탕에 스크린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 같아. 영화를 보고 있지만 이제 스크린도 동시에 보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집착이 싹 사라지면서 이게 한 마리 소였던 어떤 대상으로 제한돼 있던 이 깨달음에 대한 안목이 확 넓어져요. 근데도 문제는 뭐냐? 여전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직 더 간다 하는 거예요. 더. 그래서 그게 이제 소가 사라졌는데 여전히 사람, 주관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에고는, 그래도 나라는 이 현실적인 느낌과 경험의 뭉치로 있는 거. 가만히 우리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 신체를 뚜렷하게 분리된 세계에서 분리된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거울 속의 이미지처럼. 근데 루퍼트가 요번에 새 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마 루퍼트 리트릿에서는 이런 연습, 이런 명상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눈을 감으라고 자꾸 루퍼트는 시켜요. 왜냐면 우리는 시각에 너무 우리 감각의 거의 90%가 시각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게 되면 몸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놀라운 통찰이에요. 눈 감고 가만히 몸을 느껴보면 몸이 우리 그림 그리듯이 이런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띄엄 경험이 있어요. 일정한 경계선이 없어. 즉 뭐냐면 그 루퍼트가 뭐라고 하냐면 백지 위에 그 경험을 그림으로 그려보래. 이 사람이 예술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래. 백지 위에 점묘법 찍듯이 경험에 그냥 어떤 뚜렷한 선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더 많은 점점의 경험의 뭉치로만 경험될 거다. 근데 그 경험의 내용보다 더 넓은 게 뭐냐? 그 백지라고. 그 경험이 반짝반짝 마치 레이더 스코프에 나타나는 그 대상들은 레이더에 포착되는 대상들은 점으로 뽀짝뽀짝 빛나지만 그 스코프 전체 그게 의식하고 있는 스코프거든요. 어떤 대상을 포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이 스코프 안에 점으로서 대상들은 나타났다 전멸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스코프 전체. 이 스코프는 전멸하지 않아요. 새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있다. ever present라고. 그게 바로 지금 이거다. 여기서 생각과 느낌이 뚝 끊어진다. 생각과 느낌이 다 나타난 이대로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나타나는 걸 영화라고 치면 그 영화 그대로가 스크린 된다. 그게 더 이상 이 생각으로 혼란이 사라지는 상태. 그래서 그걸 명징하다. 클래리티. 아주 이게 선명해진다는 법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탐구는 끝났어. 이제 공부는 끝났어. 그러고 나면 뭐가 있냐? 삶이 있을 뿐이지. 삶이 있어요. 진리 그 자체로 했어요. 그다음 이 삶이 펼쳐져 있어. 그 삶을 살아나가요. 아디아샨티가 The End of Your World에서 아주 멋지게 표현한 게 뭐냐면 어느 체육관에서 결혼식을 한다. 결혼식 파티를 하는데 거기 막 뷔페를 차려놓잖아요. 사람들은 춤추고 먹고 와들짝하고 그러다가 뷔페 접시를 들고 그 음식을 덜다가 저쪽에 있는 군중들을 바라봤대. 그러면서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느껴진 게 나는 저기에 속해 있지 않아. 저 세상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아. 예. 예전에 나도 저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저 속에 속해 있지 않아. 이게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거든요. 나는 왠지 벗어난 것 같아. 근데 그
아데샨티는 뭐냐면 그러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해 있지 않지만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간다. 이제 공부는 끝났어. 모든 분리감은 사라졌어. 그 사라진 그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서 다시 분별 속으로 삶 속으로 또다시 캐릭터를 운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이미 영화가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스크린 자체임을. 그래서 스크린과 영화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하나로서 어떤 영상이 펼쳐지는 그냥 스크린이고 그냥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비유적으로만 했지 그냥 이것 자체라는 건 없어요. 끊임없이 기후가 없는 허공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관념에만 존재해. 모든 공간에는 기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와 뭐 습도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본질을 보긴 봤어. 근데 그 본질만 분리해내면 또 다른 분별이에요. 그냥 삶의 전체적인 경험이 그대로 삶의 그게 반야심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색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런 게 그거예요. 그런 모든 분별로부터 합일이라 그런 분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제는 세속에도 이 세상의 분별에도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 그런 것도 섬기지 않게 된다. 그냥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선 스타일이 그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신비하거나 그런 게 사라져요. 너무 단순하고 일상적이고 그 알렉산더가 방문했던 디오게네스 있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세계 정복하는데 당신 도와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해주겠다. 이건 뭡니까?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디오게네스는 그따위 걸 믿지 않아요. 젊은이 조금만 비켜줘. 자네가 해를 가리고 있어. 나 지금 이 잡고 있는데 자네 때문에 이 잡기가 힘들어. 난 지금 이거 이상은 없어. 그래서 봐요. 그 재밌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래도 디오게네스를 얻지 못하고 동방 원정을 나섰어요. 지구 인도까지 갔지만 거기서 병들어 죽었어요. 바깥을 향해서 뭔가 만족을 위해서 그는 끝없이 외부에서 만족을 찾아서 지구 절반을 삼켰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디오게네스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뿐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그래서 뭐 낡은 술통 속에 살았다. 개처럼 살았다 해서 견유학파라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철학개론 시간에 배웠는데 일종의 도가사상가들하고 비슷하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외에 다른 걸 바라지 않을 때 이미 만족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걸 만족이란 것을 감각적으로 느껴보자 이거예요. 만족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배가 불러서 만족한다? 그건 조건적인 거예요. 그 만족감은 다시 소화되고 배가 꺼지면 다시 뭔가 또 갈망하게 될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 방식이라. 끊임없이 나라를 차지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 왜 만족스럽지 않냐면 더 덜하는 감정 때문에 더 덜하는. 절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순간 아까 잠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존재 감각을 잘 탐구해 보세요.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나? something more가 있나? 여기에 더 뭘 갈구하는 그런 게 있나? 이게 루퍼트가 말하는 해피니스예요. 루퍼트가 요번에 새 책이 지금 북미에선 아마 발간됐을 겁니다. 당신이 찾으려는 행복은 뭐 이미 있단가? 영어 원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페이스북. 그래서 저도 조만간 주문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루퍼트하고
참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3월 말인가 4월에 나온다고 얘가 들었거든요. You are the happiness you seek. 당신이 바로 당신이 찾으는 행복이다. 이 노란 책이에요, 노란 책. 색깔도 잘 안 보이나? 이 책이에요. You are the happiness you seek.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돌아온다고 하네. 자기로 돌아온다. 자기라고 하는 게 이 전체로서의 자기예요. 이 캐릭터로서의 자기도 물론 자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기 자동차 때 되면 세차장에 가서 씻기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먹이고 고장난 거 있으면 이렇게 하듯이 이 캐릭터도 보살피지만 근데 이 캐릭터에 얽매이지 않은 전체 자기. 그래서 전통적인 선문에서는 허공 법신이라고 하거든요. 허공 같은 법의 몸. 이것을 자기로 삼아라. 그러면 관점의 변화가 생겨요. 이 몸에 기반한 캐릭터에 기반한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때 심리적인 고통이나 육체적 고통에서도 그 해탈, 벗어남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집착. 이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만큼 우리는 고통은 객관적이지 않다니까요. 집착의 크기만큼 고통은 확대될 수도 있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남녀가 있었는데 그 러브스토리 주인공처럼 그 사랑스럽던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때 그 남편 심정이 어떨까요? 괴롭겠죠. 근데 이거는 러브스토리 원래 오리지널 버전이고 이런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하버드에서 만나서 막 눈밭에서 부르면서 막 라라라라 사랑에 빠졌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았어. 그래서 서로 막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투닥투닥 거리다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이제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그 부잣집 아들내미 재산을 탐내가지고 그 남자친구 이름으로 막 빚을 내가지고 남자가 막 폭삭 망했다고 치고 진짜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이에서 헤어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그 여자가 똑같이 오리지널 버전 불치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전혀 그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똑같이 아픈데도 그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애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한테 아까 말했지 강아지보다 남편보다 강아지가 아픈 게 더 그 아플 수가 있대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 집착하는 만큼 그래서 이 허공 같은 관점을 얻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러던 거 맞아. 근데 이게 유일한 나고 이게 진짜 나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펼쳐지는 이 조건의 변화에 우리는 끄달려 갈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에서는 예. 어떻게 느껴지냐면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말이랑 좀 다른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와이프가 아니면 그 연인이 죽었어요. 아니면 네. 바람을 폈다거나 죽었다고 해요. 죽었다고 하면은 괴롭잖아요. 네. 괴롭죠. 근데 괴로움이 없지 않잖아요. 네. 근데 괴로움이 있는 캐릭터가 괴로운 건 캐릭터가 괴롭죠. 네. 내가 괴로운 건 아니죠. 네. 캐릭터가 괴롭지 않아요? 네. 그리고 캐릭터가 괴로운 것도 알고 있고,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 공존?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미세한 그 차이가 있는데 공존이 아니라 실제로는 캐릭터는 경험돼요. 존재해요. X표는 있어요. 하지만 유리의 의지에 있다고. 캐릭터는 여기에 의지했어요. 분명히 캐릭터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슬픔이란 게 경험돼요. 근데 그건 뚜렷한 X표인데 그 슬픔이 경험될 때 아까 눈 감고 신체를 의식하면 분명히 신체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 감각되는 부분보다 감각되지 않은 더 넓은 암흑 공간이 있다고요. 마찬가지 아니 슬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뭐 그 그 진실 아니면 그 어레인지먼트 그러니까 그런 구조 음. 그 구조를 경험했던 기억 요런 거에 약간 의지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감각적으로도 알고 있고 근데 기억으로 아 이런 구조지 요런 것에 듣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 이런 것에 의지하나? 근데 자꾸 이런 생각도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되게 말로 하려니까 되게 그냥 귀찮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아니까 아, 못하러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음. 뭐 뭐 무슨 의미인가 뭐 아하. 이런 생각도 또 있고 지금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어떤 선사들을 느낌이세요? 예. 도적이라고 하거든요. 도적. 네네네. 지금 막 뺏고 싶은 게 생겼어. 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어떤 뭐 그 과거의 기억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 지금 여기서는 그런 뭐 구조나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이 직접적인 경험. 예. 그걸 뺏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하면서 생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을 멈추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 말을 그냥 예. 그냥 그러면서 이러면 다 그걸 되는데 뺐으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다만 이것뿐이다. 다만 단순히 이거다. 그래서 근데 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냐면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는 탁마라고 그래요. 쫄탁 갈마. 그러니까 우리 옥을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려면 원석 그대로는 안 돼. 뭔가 쪼아야 돼.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는 도반들끼리 공부를 할 때,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미세한 지견이나 어딘가에 의지해서 어떤 대상을 붙잡고 있을 때 그걸 자꾸 뺏는 거라. 그게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어디선가 만족감을 얻었는데 그게 뺏기면 서운해. 근데 자꾸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 의지하지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부여잡을 수 없는 지금 여기는 내가 행위하거나 말거나가 아니야. 뭘 이렇게 떠올리거나 그런 시간차가 없어. 바로 지금 딱 이렇게 돼. 그래야지만이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행이 멈춘다고. 더 이상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틈이 사라지는 거야. 틈이 딱 이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무념, 노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응? 근데 생각 있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맞나? 틀리나?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틈이 벌어진 거야. 바깥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바로 이것이면, 캐릭터가 바로 이것이면 그게 자유예요. 네?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래 자칫 그럴 때 또 다른 미세한 미혹이 뭐냐면 이 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한국엔 경어선사 그 서구에는 최감 트롱파 림포체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술,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막 걸림없이 막 된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조금 약간 그 사람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정말 그렇다면 진짜 저 산 안개 자연처럼, 우리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냥 자신의 기질이나 자신의 이 캐릭터의 기질이나 성향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삶과 분리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심리적인 안정이란 건 바로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거예요. 이건 어떤 대상을 필요하지 않아요.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행복. 그래서 이걸 그래서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이게 레퓨지예요. 피난처야. 여기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깥 상황이 나의 조건이 막 곤란스러워.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피난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경험 속에 있어야 돼. 여기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 맞이해야 될 우리 캐릭터의 소멸, 그 순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불생불멸하는 이 자리.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어디서 나타났다 어디서 사라지냐. 저 바깥에 저 뿌연 지금 금정산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는데 저 구름과 저 안개는 어디서 왔나. 분명히 청명했던 텅 빈 저 푸르렀던 하늘에서 인연 따라서 엉기고 설킨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게 우리의 캐릭터 같은 거, 구름이나 안개 같은 것들이. 근데 우리 캐릭터는 어디서 왔냐? 이 텅 빈 허공 같은 이 텅 빈 의식에서 이렇게 조건돼서 마치 꿈처럼 나와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꿈을 꾸듯이 이렇게 경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 속성상 나타났기 때문에 변하고 병들고 결국 소멸하고 죽을 거예요. 근데 그건 대상,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이나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영화에겐 시작과 그 클라이맥스도 있고 그다음 결말이 있어요. 하지만 스크린에는 시작도 없고 결말도 없어. The end가 없다고. 예. The end 하는 순간이 지금 영원한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 입장에서 이 공부를 보자면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바로 지금 이것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잡으려 하지 않을 때, 아까 비틀즈 얘기하려고 했던 게 Let it be. 이미 Let it be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 존재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매 순간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의 간섭이 이것을 자각하고 저 바깥을 이 바깥의 현상에 현혹되도록, 그러면서 자기를 이 전체성 안에서 떼어내서 분리된 개체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럴 때 이걸 그래서 돌아온다. 컴백홈.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자꾸 표현합니다. 바깥으로 우리의 의식이 대상을 쫓아서 어떤 과거나 미래로 헤맬 때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집, 여기라고 하는 우리 자리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본래 있었던 그런 외부 상황이나 바깥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집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보호받을 수 있듯이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올 때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갑자기 그게 사라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수행이나 모든 공부가 결국엔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종의 무슨 뭐지? 그 영화 인셉션 보면 그 뭐죠? 행위 같은 거. 그거 뭐라고 하죠? 지금 여기로 돌이키는 어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징표 이런 거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꿈인지 현실인지 이걸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뭐라는 용어가 있던데. 인셉션 영화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의식에 대한 꿈속의 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꿈속에 꿈이 있고 의식 속에 의식이 있고. 참 요즘은 그런 영화도 막 이렇게 상업 영화로 나올 정도로 인간 의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근데 가장 의식의 기본, 가장 근본되는 의식이 뭐냐면 이 활짝 열리는 이 의식이에요. 여기서 의식의 변화가 경험돼요. 선정의 단계가 모두 이 기본 의식 속에 있어요. 이 기본 의식 속에 팔선정, 뭐 온갖 선정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약간 준비했던 게 아까 말했던 이 순수한 알매빗, 루퍼트의 세계의 일부인데 The Light of Pure Knowing, 순수한 알매빗. 그냥 직역했네요. 그 일부예요. 그 일부 조금만 한번 보고, 예. 자, 화면 공유 안 됐죠? 화면 공유 됐나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지금 컴퓨터 오랫동안 켜놨더니 지금 얘가 맛이 갔네. 잠시만요. 이게 왜 컴퓨터가 맛이 갔지? 화면 공유가 안 되네. 화면 공유도 안 되고, 잠시만요. 지금 약간 오랫동안 이게 줌에서 화면 공유하려면 이 프로그램을 먼저 띄워놔야 되는데 오랫동안 띄워놨더니 이 컴퓨터가 별로 썩 좋지 않은지 띄우질 못하네. 지금 뭐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요. 얘도 지금 곤란스럽네. 안 되네. 너무 많이 띄워놔서 그런가? 좀 닫을까? 먹통이 돼버렸네. 줌 괜찮아요 지금? 제 줌 화면이 네, 아까 잠깐 깜깜했었는데 다시 깜깜해졌다. 네, 선생님이 사라지셨어요. 네, 지금 제 컴퓨터가 지금 맛이 갔어요. 응답 없음 뜨네.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감당을 못하는 모양. 이게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다. 지금 줌이 저는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돼요. 이거 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안 되는구나. 저 프로그램 다시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들려요?